생일이 다가오면 괜히 먼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원래 이런 거 안 챙겨. 축하받아도 좀 민망해. 그냥 평범한 날처럼 지나가면 돼. 그런데 이상한 건 정말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마음 한쪽이 묘하게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축하를 크게 받고 싶은 건 아닌데 아예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 괜찮다면서도 하루 종일 공기가 조금 무거워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보고 무심한 사람, 차가운 사람, 혹은 생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훨씬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자기 생일을 평범한 날처럼 넘기게 되었을까요? 왜 누군가는 생일이 다가올수록 기대보다 체념이 먼저 올라올까요? 왜 축하를 받아도 기쁘기보다 어색하고 혼자 보내도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누가 기억했는지는 오래 남을까요? 오늘 마음 인덱스에서는 생일을 그냥 넘기는 사람들의 진짜 심리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 무덤덤함이 상처인지, 보호인지, 아니면 정말 단단한 성숙인지 정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감정의 구조를 끝까지 알고 싶다면 시작 전에 마음 인덱스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괜찮다는 말로 덮지 않고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끝까지 파고드는 곳입니다. 중요한 건 생일을 조용히 보내는 사람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심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했다가 여러 번 다친 뒤 먼저 마음을 접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남의 반응 없이도 자기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며 또 어떤 사람은 자유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실망을 피하려고 자기 감정을 숨기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비슷하게 말합니다. 난 원래 생일 안 챙겨.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는 전혀 다른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모르면 사람은 평생 자신의 무덤덤함을 성격이라고 착각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생일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게 두면 더 아프다고 배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생일을 잊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이 내 생일을 모르고 지나간 적이 있었고 뒤늦게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면 괜찮다고 넘겼고 며칠 뒤 다른 가족의 생일은 자연스럽게 챙겨지는 장면을 보며 조용히 배우게 됩니다. 아, 내 것은 쉽게 빠질 수 있구나. 아, 기대하면 내가 더 초라해지는구나. 이 감정은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반복되면 성격처럼 굳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반복된 실망 앞에서 사람이 시도를 줄이고 기대를 접는 현상을 학습된 무기력으로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몇 번이고 해봤는데 달라지는 게 없으면 사람은 약해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생일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기대합니다. 누가 기억해 줄까? 오늘만큼은 내가 조금 특별할까?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그런데 그 기대가 해마다 허공으로 떨어지면 뇌는 계산을 바꿉니다. 기대를 줄이면 충격도 줄어든다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생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의미를 줄여야 덜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일이 다가오면 먼저 말합니다. 난 원래 이런 거 안 챙겨. 그런데 이 문장은 쿨함에서 나온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망을 덜 아프게 받기 위해 오래 연습한 감정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더 아픈 건 이런 사람일수록 되게 착하다는 겁니다. 서운해도 화를 내지 못하고 잊었어도 이해해주고 다들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상대를 먼저 감쌉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상대의 사정을 읽는 능력은 점점 좋아지는데 정작 자기 마음을 읽는 능력은 점점 무뎌집니다. 생일을 그냥 넘기는 게 습관이 아니라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 자체를 조용히 접어버린 것일 수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무덤덤함이 상처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생일의 의미를 바깥에서 찾지 않게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축하해줘야 내가 괜찮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케이크가 없어도 괜찮고 연락이 많지 않아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일이 특별한 날이어야만 내 존재가 특별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1년에 하루쯤은 분위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에게 생일은 달력에 표시된 날짜일 뿐 자기 가치의 증명서가 아닙니다. 심리학자 라이언과 대시는 자기 결정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의 근원을 외부 이벤트보다 내부 기준에서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누가 나를 얼마나 챙겨주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감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자기 삶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범한 화요일에도 자기 존재를 느끼고 굳이 누가 확인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조용히 넘긴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의식에 덜 흔들리는 정서적 독립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건강한 무덤덤함과 상처에서 온 무덤덤함이 겉으로는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둘 다 생일을 크게 챙기지 않습니다. 둘 다 조용한 하루를 선택합니다. 둘 다 난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정말 괜찮고 다른 한 사람은 괜찮다고 말해야만 버틸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한데 내면의 온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무덤덤함은 정말 자유일까요? 아니면 자유처럼 보이게 만든 오래된 보호일까요? 그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은 생일이 조용히 지나가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챙겨주면 고맙게 받고 아무 일 없으면 그날대로 보냅니다. 축하가 많아도 괜찮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생일이 자기 가치 전체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호로서의 무덤덤함은 다릅니다. 생일이 다가오면 먼저 기대를 누릅니다. 혹시라도 설레는 마음이 올라오면 괜히 민망해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괜찮다면서도 하루가 이상하게 길어집니다. 말은 끝났는데 감정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한 게 편해. 생일이 뭐 대수라고. 원래 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뒤에도 주변 반응을 은근히 살핍니다. 누가 기억했는지, 누가 형식적으로 말했는지, 누가 그냥 지나쳤는지 이상할 만큼 오래 남습니다. 이건 생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한 부분이 아직도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인가? 아니면 바랐다가 다칠까봐 먼저 기대를 접는 사람인가? 바로 여기서부터 자기 오해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보호를 성숙이라고 부르고 체념을 담백함이라고 부르고 상처를 성격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필요 없어서 생일을 조용히 넘기는 걸까? 아니면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먼저 포기하는 걸까? 아무도 축하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면 괜찮은 척하며 지나가는 걸까? 혼자 보내는 생일이 편한 걸까? 아니면 편하다고 믿어야만 덜 서운한 걸까? 이 질문 앞에서는 당신의 진짜 심리가 잘 숨어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생일을 어떻게 보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 방식을 선택하고 있느냐입니다. 같은 무덤덤함이어도 하나는 평온이고 다른 하나는 또 다칠까봐 먼저 마음을 접는 대비 태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생일을 크게 보내든 조용히 보내든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옳으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그런 방식이 편해졌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리면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왜 기대를 줄였을까? 왜 축하를 받아도 어색할까? 왜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억되길 바랄까? 이 질문을 붙잡는 순간 무덤덤함은 더 이상 성격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해한 감정을 더 이상 함부로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무덤덤함이 상처에서 온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차가운 성격이라고 부르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적응이었고 약함이 아니라 오래된 보호였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정말 외부의 의식에 덜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그 역시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단함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을 안 챙기는 사람이 문제라는 말도 틀리고 꼭 챙겨야 건강하다는 말도 틀립니다. 핵심은 그 선택 뒤에 두려움이 있는지, 평온이 있는지, 체념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자유가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이 생기면 사람은 같은 하루를 보내더라도 더 이상 자기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올해 생일이 오면 딱 한 가지만 해보셨으면 합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부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날 스스로에게만은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가? 아니면 사실은 생일 축하해라는 한마디가 듣고 싶었는가? 이 질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은 유치한 것이 아니고 서운해하는 마음은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도 관계 안에서 기억되고 싶어 하는 아주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남들이 놓치는 감정의 구조를 심리학으로 끝까지 해부하는 영상이 필요하셨다면 마음인덱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거울 앞에서 이 한 문장만 조용히 말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된 사람이라고 말이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인덱스는 앞으로도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감정의 구조를 끝까지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